반갑습니다. 저는 공동대표 맡고 있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국회에서 빼앗겨버린 법 하나를 되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 말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유린해버린 이 법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왜 무엇보다 먼저, 무엇보다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수년 전 대우조선 해양에서의 피 흘린 싸움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폭력적으로 봉쇄되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건설 노조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 부단히 추진되고 있는 반노동, 친자본의 행태들, 그것만 보더라도 노조법 2, 3조 개정이 절실하고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정부는 입으로는 법치를 말하면서 법과 정의를 침탈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그 민생의 주인인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검찰 통치, 시행령 통치를 넘어서 이제는 거부권 통치라는 꼼수를 구사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야당들은 하나같이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에도 불구하고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자 표를 던졌습니다. 홍군이라는 말조차도 과도한 현 대통령 한 사람을 내치는 것, 그것이 정권 심판의 모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재반의 악행이라든지 오점들을 단호하게 털어버리고 제대로 교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권 심판일 것이고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요구였을 것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은 이런 의미에서 정권 심판의 최전선에 자리해야 될 것입니다. 노동자가 노조를 구성할 권리를 되찾아내고 이윤만 챙기고 그 이윤 뒤에 자리한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의 조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무책임한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에게 손배소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 삶의 근거 자체를 빼앗아버리는 이 야만의 현실 바꿔내야 합니다. 지난 국회의 개정안을 넘어서 헌법이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올바르게 보장되는 개정안, 그 개정안을 이참에 제대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야당의 절대 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우리 국민들의 눈물 어린 가슴에 맺힌 바람일 것입니다. 특히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적 소명,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반시대적인 태행, 이 정권의 반시대적인 태행 막아주십시오. 우리 노동자들에게 삶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이 되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오. 당장 노조법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지욱입니다. 먼저 22대 국회가 열리는 날, 시작하는 날 이렇게 이용우 의원께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발의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이야말로 민생이고 또 기본 노동권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생을 다른 곳에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이용우 의원이 발의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과 함께 공조해서 든든한 대표가 되고 든든한 싸움이 필요하면 싸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그 책임을 우리 이용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있는 이 법안과 함께 굳건하게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노조법은 노동자란 누구인가, 사용자는 누구인가, 노동조합은 무엇인가, 노동쟁의행위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노조법의 정신은 노동자나 노조가 단체 교섭 과정이나 쟁의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측이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이 다변화되고 빠르게 재편되는 산업구조 속에서 노조법이 지금 사용자, 노조의 쟁의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위법인 헌법에 노동 3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장과 이야기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교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 불리우는 사실상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로 인정되며 이들이 만든 노동조합도 보호되도록 그렇게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법을 이제 제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자신을 정체화하고 사장과 교섭할 수 있고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면 굳이 공제회나 어떤 기금 마련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노동약자들의 권익 향상은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자본과 기업의 손배폭탄 전략이 지나치게 이제 악용이 되어 왔고 이것은 또한 노조 파괴의 공식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어왔고 이러한 비극을 이제는 없애기 위해서 노조법 3조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개정안은 개인에 대한 손배 책임의 제한으로 약간 좀 부족하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반드시 손배 가압류도 금지를 하고 또한 어떤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원천적인 봉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이용우 의원실에서도 큰 기여를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사회도 열심히 노력하여 이 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항노총 상임부위원장 강석윤입니다. 저는 오늘 22대 국회 개원 첫날에 맞춰서 노란봉법 재추진을 위한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겨우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좌절된 노란봉법은 22대 국회에서 당연히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우리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노란봉투법을 대폭 보강한 업그레이드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민생토론회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진정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신음하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거부할 그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노란봉투법의 관철은 그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섭권과 쟁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균열화되고 양극화된 우리 사회 기반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입니다. 특히 지금 정부는 조직노동자는 강자, 미조직노동자는 약자로 갈라치기 하면서 우리 노동자들 사이에 균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조직노동자, 미노동자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평등하게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만약 정부 여당이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본을 등에 업은 정부 여당의 방해 공작에 맞서 노동운동의 불꽃은 앞에서 뒤에서 사방팔방에서 들불처럼 끝도 없이 타오를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노동기본권을 뿌리내기 위해서라면 한국노총은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강력한 입법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김사성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현재 과도한 노동시간, 낮은 임금, 갑질 피해, 안전사고 위험, 불공정한 계약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의 배달 자회사인
쿠팡 CLS의 경우 원청인 쿠팡의 원격한 배송 기준 강요로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지다시피 불법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식으로 노동 상권을 무참히 짓밟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최우선으로 필요합니다. 현행 노조법은 우리 택배 노동자들과 같은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와 영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하여 택배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하청업체와의 단체 협약 내용이 원청에 의해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실질적 교섭권 확대를 통해 배송 기준 완화, 휴식, 휴게, 보장 등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갑질 피해, 노동권 침해, 불공정 계약 문제, 나아가 간접 고용 등 택배 산업의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지난 1월 노조의 교섭 요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택배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은 이러한 판결의 내용을 반영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했음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자초된 바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정부 여당과 사용자 단체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최우선으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 시행까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예,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내 부모가, 내 자식이, 형제, 자매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용기 있게 만들어서 싸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철저히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내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 국회 앞 정문에 가면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천막 농성장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들이 1년을 넘게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과 착취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대자동차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탄압합니다. 아무리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현실에서는 이렇게 무참히 짓밟혀집니다. 내 노동 조건을, 내 월급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사장과 반드시 교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늦게나마 국회에서는 작년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조법 2, 3조는 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민생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유권자인 국민을 돼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 싸울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노조법 2, 3조를 반드시 개정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한 말씀드린 이용우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시민사회 법조 영역에서 노동 문제, 한국 사회 노동의 미래 문제, 미래 과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2003년 자동차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한 조건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헌법에 규정된 노동 3권이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실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변호사가 돼서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들, 헌법상 노동 3권이 부재한 현실들을 좀 극복하고 바꿔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개원하는 첫날,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가 수건과제로 목소리를 높였고 절박하게 외쳤던 소위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20여 년 동안 외쳤지만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가 됐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천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내용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더 풍부하게 실질적으로 헌법상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 입법권이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기울여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 통과를 넘어서서 대통령의 공포 그리고 법안의 시행까지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노란봉투법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내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참석해 주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과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가 단순히 국회의 논의가 아니라 모든 노동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고 목소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내고 그 힘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와 법 시행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국민의힘, 정부, 여당과 많은 반대와 질곡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다 넘고 결국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노동선권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그리고 한국노총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